네, 2021년 7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있었네요. 윤석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 발가벗겨진 윤석열, 그는 운명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유튜브 열린공감TV하고 경기신문 합동 취재진이 양 전 검사, 현재는 변호사를 하는 분이죠. 이름이 다 공개가 됐는데 양 전 검사 모친 A씨와의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유부남인 양 전 검사와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동거설은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열린공감TV는 유튜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보니까 구독자가 39만 2천여 명으로 되어 있고요. 27일 현재. 이 프로그램은 제목이 특종 양재택 전 검사 어머니 단독 인터뷰. 얘가 너무 남자가 많아. 얘가는 윤석열 씨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의미합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았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1시간이 넘는 것 같던데 아까 잠깐 보다 말았는데 27일 현재 57만 4천 명이 조회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은 24일 날 이 취재진이 이 양재택 씨 어머니께서 점을 보시는 모양이죠. 남양주에 계시는데 그 집을 찾아갑니다. 점을 보러 왔다고 하면서 거기서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양재택 씨의 어머님이 끝까지 양 전 검사와 안전하게 결혼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 윤석열한테 시집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306호도 원래는 그 모친이 자기 아들 양재택 씨와 함께 사들여 손자 앞으로 증여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씨의 장모이죠.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 말에 속아 명의를 이전해 준 뒤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뭐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게 나옵니다. 이러한 유튜브가 나오자, 이 유튜브가 나왔을 때 도하 언론들은 적어도 보수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한겨레하고 뭐 그런 것들이 보도했나요? 근데 이제 기존 언론들은 왜 보도를 했느냐, 이 유튜브에 대해서 양재택 전 검사 측이 가족 명의로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근거로 이제 앞에 이런 유튜브가 있었다고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양재택 전 검사는 김건희 씨 어떤 사적 관계도 없다, 아크로비스타 306호 취득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의 모친은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유도했다.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한다. 어머니는 귀가 어두워 가족에도 동문서답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다. 유도된 답변을 유도했다. 사실이 아닌 거를. 뭐 이런 쪽으로 쭉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린TV 측은 어머니 정신은 온전했다. 한동안 자식 양재택 검사를 얘기하죠. 찾아오지도 전화도 없었다고 섭섭해했다. 실제 점을 보려고 했고 취재 중임을 밝혔다. 그리고 기자 명함도 전달했고 전화번호도 교환했다. 뭐 그렇게 해서 반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재 윤리에 벗어나지 않았고 이리 말을 했죠. 왜 말을 한 당사자를 놔두고 열린공감TV를 고소하겠다는 거냐. 자신이 어머니가 한 말을 거짓으로 몰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양 변호사는 지금 서초동에 개업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열린공감TV가 보도한 이 주 내용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 농담 삼아 바로 양 변호사 사무실인데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물어볼까요 하고 저런 농담들도 하고 그냥 지나오던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양재택 씨의 어머님을 만나가지고 사실이다 이런 말을 보도한 거죠. 당연히 이게 이제 일파만파를 올 수밖에 없죠. 지난번 뉴스버스가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해서 뭐 쭈리가 누구냐 뭐 이런 걸 한 것처럼 또 이제 파문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객관적으로 판단해봐라.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게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검증을 해보시면 알 것 아니냐, 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비슷한 얘기 했는데, 청해부대 배를 타고 있던 우리 병사들 중에 90%가 장병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문무대왕하면 생지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 않느냐. 생지옥이라고 본 사람도 있고, 또 그 와중에 자기 헌신적으로 자기 역할 다 한 사람도 있고. 이게 좌파 언론이었으면 생지옥의 땅을 가지고 막 정권을 공격하겠죠. 좌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조선일보가 보도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말던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건 감정적인 말일 수도 있고, 그게 또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팩트라고 보도하는 건 옳으냐를 따져보자고 제가 한번 제의를 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씨도 같은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쭉 이제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주도하는 게 보입니다. 강진구 기자는 저도 이름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뜬 게 있어요. 미디어 오늘에 떴었는데, 경향신문이 지난 7월 7일 사내 인사를 했습니다. 기자 인사를 했는데, 강진구 기자는 상당히 고참입니다. 근데 그 양반을 편집국 디지털 뉴스 편집부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내근 부서죠. 편집하라는 부서죠. 이에 대해서 강 기자가 불복해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데, 그 52조에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 기자는 이번 인사 발령으로 정신적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꺼내면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디지털 뉴스 편집팀의 배치는 산업재해를 초래할 만큼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 또 편집국장이죠, 오창민 씨는 인사 업무 특성상 모든 구성원이 인사 결과에 만족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공동체의 일원이니 회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진구 씨는 삼성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번 인사에,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윤석열 씨 부부와 삼성유착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그 취재를 마무리할 시간을 주지 않고 내근 부서로 발령했으니 이거는 내 취재를 막으려는 거 아니냐고 삼성 외압설을 주장했죠. 그러나 미디어 오늘은 이건 상당히 좀 근거가 부족하다, 보도는 해놓고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진구 기자가 지난해 박재동 화백 성추행 의혹이 기획된 것이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그게 경향신문 이 기사가 나갈 땐 데스킹을 거쳐 나가잖아요. 그거 없이 출고했기 때문에 정직 1개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서 경향신문 안에서 강 기자가 잘했다 못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정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력이 있는 과거가 있는 강 기자는 지금 상당히 친여 성향입니다. 이 열린 공감 TV가 물론 이낙연 씨하고 한번 붙어갖고 이낙연 씨가 가처분 소송에서 진 적도 있지. 이낙연 씨도 싸우긴 했지만 주 내용에 보게 되면 윤석열 각입니다. 거기에 출연해서 자신의 취재물을 계속 공개하고 있어요. 경향신문 소속이니까 경향신문에 해야 되는데 열린공간 TV로 더 인식되기에 충분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강 기자는 경향신문 조직에 녹아들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그리고 강 기자는 열린공간 TV의 지배인으로 등기상 돼 있다라고도 보도를 합니다. 지배인 등기를 했다는 건데, 지배인 등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업주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대리한 사람이 지배인이죠. 그 지배인이 어디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걸 한정하는 게 지배인 등기랍니다. 이에 대해서 강진구 씨는 경향신문에서도 등기상 지배인이었던 적이 있다. 지배인은 소송이 들어왔을 때 변호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열린공간 TV는 영세 언론이니까 소송에 함께 취재연대 차원에서 지배인 등기를 했다라고 했고요.
자기가 열린공간 TV에서 활동하는 것은 회사에다가 다 활동 신고를 하고 한 사안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린공간 TV에 자기가 취재한 거를 경향신문에 앞서 먼저 보낸 이유는 지난 4.7 재보선 때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야당 후보 박형준 씨의 자녀 홍익대 입시 비리 의혹, 윤석열 장모 100억대 LH 땅 투기 시세 차익 등을 거론하는 것 같은데, 경향신문은 내가 먼저 기사를 줬는데 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 외에 12가지 항목에 걸쳐 취재 계획을 올렸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열의를 보였는데 회사는 지시도 안 했고 실어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열린공간 TV에 했다는 거겠죠. 편집국장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윤석열 검증기사나 관련 취재 일지도 게시했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출고를 막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디어오늘 측이 당신 기사에 부실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내 기사에 하자가 있다면 어디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보완 지시를 하면 내가 채울 텐데 그런 지시도 없지 않았냐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열린공간 TV 성향 때문에 회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열린공간 TV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이런 매체들이 몇 개 있었죠. 이렇게 딱 매체라고 하고 누구든지 다 시민기자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매체 하나 있었죠.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정책 색깔을 드러낼 수 있다, 열린공간 TV는. 그러니까 뭐 문제 없다, 그런 주장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경향신문하고 열린공간 TV의 협업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편집국장에 제의했는데, 그 결과를 편집국장이 상당히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바로 내근 부수로 발령을 내렸으니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편집국장은 강 기자가 상당히 고참입니다. 오히려 강 기자의 2년 후배입니다. 2년 후배인 이 편집국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진구 기자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기자이자 선배다. 편집국장을 해도 손색이 없다. 이제는 백의종군 하셨으면 좋겠다. 당신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후배들에게 넘길 것은 넘겼으면 한다. 윤석열 검증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강 선배에게 시간을 더 드리기 어려운 상황 변화도 있었다.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향신문 색깔은 상당히 친정부적이었죠. 뭐 경향신문에서는 반발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썼던 탈핵 비판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들어왔던 게 경향신문이고. 근데 경향신문이 강진구 기자랑 또 다투는 건, 강진구 기자는 더 친여성향이거든요. 경향신문 내에도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옥장은 이런 얘기도 했네요. 강 기자 기사를 출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험한 기사였다. 출고할 만한 기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노동 전문 기자다. 이 강 기자는 특이하게 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작업 중지권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노동 전문 기자로 또 한 적도 있고요. 윤석열 검증이나 탐사 보도는 그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저같이 보수 매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자들은 회사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언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오다를 그대로 기자들이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거꾸로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아일보에도 그런 갈등이 있고 중앙일보도 있고 중앙일보도 다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조선일보에 있던 제 또래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자기 동기인 조선일보 모 기사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자기 유튜브에서. 그리고 그 친구는 회사의 징계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를 나와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그때 이제 공격을 당했던 그 친구는 지금 정년퇴임을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더 있어 달라고 하는데 안 하겠다 하고 나와갖고 지금 인터넷 매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 두 사람이 조선일보를 대표한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도 동아일보랑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신문사에서 갈등이 매우 커지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김의겸 씨가 망언을 했을 때 한겨레 신문에서 한 칼럼을 통해 갖고 비판한 걸 보면서, 한겨레 이제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는, 한겨레가 다양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언론사에 와보면요, 의외로 사안 하나 놓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인사 불이익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사표 쓰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경향신문이 친여 성향을 보냈는데 더 센 사람이 있어서 또 갈등이 막 생기는 겁니다. 모든 이 조직은 다 그렇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요. 자, 그럼 다시 윤석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다는 걸 전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뉴스버스라고 하는 데에서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줄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뉴스버스는 누가 합니까?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뉴스버스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신정아 사건 기억나십니까? 변모 씨하고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동국대학교에 무슨 뭐 일이 있었고 신정아 사건을 터뜨렸던 조선일보의 꽤 유명한 이모 기자가 나와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색깔로 보게 되면은 친야적일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나와갖고 윤석열을 가장 첫 번째로 곤혹스럽게 하는 윤석열 엑스파일의 줄리 부분을 터뜨렸었습니다. 이때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때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 집에는 제 친구들도 모여 살아요. 누구도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는 바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양 전 검사라고 하는 분, 이분하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했다라는 설이 계속 돌았잖아요.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그때는 그 양 변호사가 검사였거든요. 우리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 바보입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열린 공간 TV 보게 되면은 당신은 검사죠. 그분하고 뭐 이제 김건희 씨가 해외여행을 같이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계속 돌았던 엑스파일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제 뉴스버스에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윤석열 씨가 그 후에 지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걸 질문을 하니까 김건희 씨가 저희가 출입국 기록을 지웠다느니 하는 말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해서 그럼 기자님이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출입국 기록을 지울 수 있으면 저 좀 가르쳐 달라고 했었어요. 예, 출입국 기록을 함부로 지울 수 있나요? 이거 공문서 위조 및 돈 행사기 때문에 매우 죄가 큽니다. 그렇게 반론했었고, 제가 공무원 부인으로 9년을 살아봤는데 이런 거짓에 너무 놀아나니까 어떤 것들도 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 거짓과 진실은 반드시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자꾸 이긴다. 그래도 결국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버스에서 양 변호사와 김건희 씨 동거 문제를 슬쩍 건드렸고 해외 같이 갔느냐 건드리니까 거기서 김건희 씨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양 당시 검사 지금 변호사의 모친을 만나가지고 열린공간 TV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김건희 씨하고 양 변호사의 관계가 뭐였느냐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어머니가 치맥기가 있고 이거는 잘못된 취재다라고 양 변호사하고 윤석열 씨가 이제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건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이 사건을 이 보도를 주도한 강진구라는 기자는 가장 친여적이었던 매체인 경향신문에 몸담고 있는데 거기서도 더 반야적으로 가가지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열린공간 TV에서 지배인 등기를 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경향신문에 보도한 게 아니라 열린공간 TV를 통해서 보도를 하겠다. 굉장히 큰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이제 경향신문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일들은 취재 욕심 있는 기자들이 다 부닥치는 문제예요. 저도 부닥쳐봤던 문제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예 능력이 좀 딸리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자체가 없으니까 뭐 순둥순둥 가는 거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근데 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작년에 KBS 시사기획창에서 유검무죄 17년의 소송, 유검 검사가 있으면 무죄다. 17년의 소송. 그래서 윤석열 씨 장모하고 18년간 법적 투링을 벌인 정대택 씨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알고 있던 겁니다. 그거 왜 보도를 안 했냐?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한쪽이 일방적인 주장이고 거기에 저는 모든 사기 사건은 90%의 진실이 있어야 되지
10% 갖고 속이지 90%의 거짓 갖고는 절대 못 속입니다. 거의 사실이 하나 딱 섞어낼 때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검증을 다 못했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이 양전 검사가 나옵니다. 최 씨와 김 씨라고 합니다. 최 씨는 윤석열 씨 장모고 김 씨는 윤석열 씨 현재의 부인입니다. 함께 여행을 한 것은 맞지만 최 씨, 즉 윤석열 씨의 장모가 된 여행비는 뇌물이 아니었다. 네, 각자 해석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김 씨를 소개해 준 것은 제이슨이라는 인물이고 해외로 이민 간 그 제이슨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양전 검사가 이야기한 내용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출입국 기록이 지워졌다 지워지지 않았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때 KBS는 정대태 씨 재판 과정에서 양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은 제출됐지만 윤석열 씨 장모와 부인인 김 씨의 해외여행 출입국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고발 뉴스란 매체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핵심은 김 씨의 과거 사생활이 아니다. 윤석열 씨와 결혼하기 전에 무슨 사생활을 했던 그건 알 바가 아니다. 대선 후보의 아내이자 영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을 했다면 그 거짓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불법과 위법, 그리고 그 불법과 위법을 가능하게 했을지 모를 윤석열 씨의 두둔과 개입 의혹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 씨가 이러한 자기에 대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떠도는 그런 소문들을 몰랐을까요? 적어도 KBS가 지난해 이걸 치사기획창을 보도했잖아요. 그때는 추윤 배틀이 치열할 때입니다. 추윤 배틀이 치열할 때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보도가 만들어졌겠죠. 그걸 윤석열 씨가 몰랐다고 할 수는 없겠죠.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출마 선언한 거는, 하게 된 거는, 첫째 이유는 추윤 대구를 그 양반이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안 해줬으면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나서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데 크게 언론이 주목 안 하고 국민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그만한 걸로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본인도 큰 뜻이 없었는데 이제 이쪽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추윤 대결을 할 때 뚝심을 보여준 거를 국민들이 인정한 거죠. 저 정도 되면 문재인이 정권이 저지른 적배도 날릴 수 있겠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나가라 해서 등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는 거는요, 지난 4.7 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정말 갈망하는 압승을 했는데, 그전 1년 전에는 아주 참패했잖아요, 총선에. 국힘당이 압승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의 공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윤석열 씨가 지난해 내내 올해 초까지 추미애랑 계속 싸워주면서 굴하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힘이 돼서 오세훈 씨하고 박진준 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당선된 걸로 보입니다. 국힘당은요, 얼마나 엉터리 정당인가 하면, 황교안 씨가 총선 끝나고 사표 쓰고 나가니까 당대표도 만들지 못해서 외부에서 김종인 씨를 모셔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30대 청년인 이준석 씨를 당대표로 뽑았잖아요. 아니, 중진들은 아무 매가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중진들이 이끄는 저 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윤석열 씨는 계속 그 막강한 추미애 민주당의 공격을 받으면서 딱 버티니까 점점 거물로 떠올라서 지금 유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치 후원금을 모았는데 하루 만에 한도액인 26억 원을 채워버렸어요. 추미애 13배, 뭐 이낙연, 이재명 될 것도 없습니다. 하루 만에 다 해버렸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윤석열의 엑스파일은 윤석열도 알고 있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돼야만, 저런 뚝심이 있는 자라야만 문재인이나 좌파들을 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26억 원의 이런 모금이 되고, 윤석열 씨가 엑스파일을 알만한 사람 다 알매도 비판적 지지를 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비판적 지지다. 그의 과거는 안다. 확인 안 해봤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안다. 그런데 뚝심이 있으니까 싸울 것 같아서 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이제 지금까지 떠돌던 엑스파일 문제는 거의 다 까졌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왔느냐? 김건희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왔느냐? 양모 씨 변호인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느냐? 형식은 다를 뿐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윤석열 씨가 꺼질 수 있다. 이 예측은 이미 다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저런 사람이야? 웃기네. 부인이 저래? 어이구, 참 그러네. 그래서 지지 뚝뚝 떨어지면 국힘당은 매가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대안 찾으면서 윤석열 다음으로 문재인 정권하고 공직에 있으면서 다퉜던 이가 최재형 씨니까 최재형 씨를 나와라 그랬던 거 아니야. 최재형 씨 지금 나왔습니다. 아직은 지지율이 미미하지만 지난번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8.6%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씨가 낙마하면 최재형 씨가 올라가서 하면 좋은데, 최재형 씨가 또 이 양반도 또 모르는 뭐가 터져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국힘당은 결국은 자기 내부에서는 대통령 될 만한 후보감이 홍준표, 유승민 같은데 그 사람들을 올려서 하게 되면 다음 대선에서 이길까요? 저는 이제 윤석열 씨,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윤석열 씨 뭐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옵니다. 저는 윤석열 씨를 보면서 DJ가 떠오릅니다. DJ는 계속 공산주의자란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그분은 평소에도 붉은 넥타이는 잘 안 매더라고요. 붉은 넥타이 매면은 젊어 보이는데 잘 안 매더라고요. 아주 레드 컴플렉스가 있었죠. 뭐 목포에서 뭘 했다, 뭐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안 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선거했던 정치 집단이 전두환인데, 전두환을 잡아놨던 게 YS죠. 그 풀어준 게 누굽니까? DJ죠. 무슨 얘기냐? 계속 공격을 당했던 사람은 집권도 어렵지만 그 만나는 그룹 수가 집권이 하면 오히려 관대하다. 레드 컴플렉스 돌아가지 않게 해서. 저는 그래서 윤석열을 때리는 면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을 막 때려놓으면 윤석열이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좌파들 이 적폐청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럴 기대를 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윤석열이 되면 안 되니까 죽일 것 같으니까 막 거꾸로 죽이는 것도 있다는 거죠. 다 까는 겁니다. 까서 이제 윤석열 씨 지금 나온 것 같고, 윤석열 씨가 무슨 뭐 부인과 장모를 구하기 위해서 뭘 했다, 검사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불법이지만 아직 그거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건 뭐 의미 없어지는 거고, 그것만 해도 이제 윤석열 죽이는 성공한 거고, 뭐 감옥에 간다면 더 좋은 거고, 저쪽에서는. 근데 전 여기서 궁금한 게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결국은 대선은 국민들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 국힘당을 저는 지켜볼 겁니다. 국힘당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로 갔는데 그쪽 사람이 손을 놓고 있다면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 혼자 윤석열이 돌파는 못할 겁니다. 모든 조직은 이제 쪼개지고 뭐 학구, 필분, 분구, 필합,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첫 대목에 나오는 얘기인데, 합쳐진 게 오래되면 쪼개지고, 경향신문도 하나로 가다가 강진구하고 경향신문이 쪼개지고, 또 오랫동안 쪼개져 있으면 합쳐지고, 윤석열, 최재형은 다 공무원인데 그게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같이 갑니까? 합쳐지고 분구, 필합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윤석열은 점점 왜소해질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건데, 이런 사태는 촛불 시위를 맞았던 박근혜, 이명박도 맞았던 겁니다. 그때 박근혜, 이명박은 돌파하지 못했어요. 돌파 방법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비슷한 예가 노무현 씨가 그 자기 장인이 좌파였다는 공격을 받았을 때 기자들 했던 유명한 말 있죠. 그럼 내가 마누라 버리란 말입니까? 반전시켰죠. 이명박, 박근혜는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그 촛불 시위 커졌을 때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광화문 앞에 나와서 기독교인들이 한참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해줄 때 거기 가서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저는 범보수 기독교계에서 아마 박근혜 지키기를 하면서 하야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적 역량입니다. 이제 윤석열 씨가 그런 역량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 거고, 거꾸로 윤석열을 지지해 줄 만한 세력들이 지금 있느냐, 없으면 뭐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박근혜는 태극기 세력에도 나왔으니까. 결국은 윤석열 씨가 한 번은 건너야 될 강을 지금 맞았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육참골단이라고 내 살은 네가 마음대로 베어가게 해주고 상대방의 뼈를 쳐서 이기는 이런 승부를 하는 거지. 피투성이의 블라디드 승리, 빅토리를 하는 거지. 뭐 피스풀 빅토리는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를 보면서 오랜만에 이제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꺼냈는데 이런 얘기 있죠. 운명은 자신에게 대항하기 위해 아무런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그 위력을 떨치며 자신을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뚝이나 제방도 있지 않는 곳을 덮칩니다. 네. 역량이 없는 곳을 쳐들어가면 운명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뚝이나 제방이 없는 곳에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씨는 이제 운명의 선에 선 겁니다. 까닭에 졌는데 거기에 본인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있으면 덜 피해를 보는데 능력이 없으면 무자비하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죠. 이제 여기 많이 나오는 얘기가 비르투스를 얘기하죠. 버추. 내가 무슨 뭐 능력자가 되려면 내가 뭔가 하고 싶으면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뭐 글을 잘 쓰거나 뭐 말을 잘하거나 뭐 무술 실력이 좋거나 많은 버추를 갖춥니다. 미덕 갖춥니다. 근데 마지막엔 뭐예요? 운명이 딱 와서 한 번에 끝내버리잖아요. 포르투나, 포춘을 못 이긴다. 포춘에 무방비를 당한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방어수단을 만들지 못한 순간을 그쪽으로 막 포춘이 들어오면 한 번에 가는 거죠. 그걸 이제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포르투나는 결국은 여자일 뿐이다. 여자는 강한 남자에게 복종한다. 이 여자라는 것 때문에 남녀 이렇게 뭐 차별이다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운명은 이기기 참 어렵다고 그러죠. 근데 운명을 거스릴 만큼 강한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운명도 피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윤석열과 그 다음에 최재형, 그 다음에 지금 정권 교체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거는 이 문재인 정권하고 이 좌파들이 만든 적폐를 쳐서 바로 잡을 수 있고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불러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이 고작 고만한 엘리트였다 그러면 이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드라이하게 보고 싶은 게 윤석열과 그 다음에 최재형, 대체제인 최재형이 이걸 넘어설 수 있냐. 지금 윤석열은 꽝 하고 왔어요. 그중에 억울한 것도 있고 억울해서 아무리 변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게 포르투나가 왔는데 자기의 비르투스, 버추로서 극복할 수 있느냐. 자기가 하다 보면은 또 다른 행운이 와서 도와주겠죠. 그래서 결국은 노력하는 사람이 행운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싸움, 건곤일척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강진구 기자, 저 친구 많은 특종을 한 기자고 또 문제성 있는 기사도 많이 썼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라서 한번 알아봤던 적도 있는데 저는 저런 장관하고 스타일은 전혀 다릅니다. 상당히 원사이드하게 쓰는 면도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돌진했어요. 그리고 박근혜를 하야시키는 촛불 때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조선일보 이모 기자가 나와갖고 뉴스버스를 만들어서 쭌리 문제를 탁 건드렸습니다. 계속 도전입니다. 여기서 추미애 도전보다 더 심한 도전일 수도 있죠. 기자들 중에는 말진들은 순둥이지만 고참들은 톡한 사람은 톡합니다. 이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본인이 꺼지면 꺼지는 거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아마 이게 대한민국 야당 정치사, 현재는 보수 정치사의 큰 획을 긋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지난 대선에서 반기문 씨가 스스로 사퇴하면서 문재인이가 집권하게 되는 그 재판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그 진실을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걸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윤석열이 안 된다면 최재형을 내세웠을 때 최재형 씨는 얼마만큼 또 엄청난 운명을 거스릴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네. 한국 보수 세력, 대한민국이 윤석열과 그 뒤에 있는 최재형 두 사람이 얼마나 포르투나를 굴복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한국은 희망 없는 오늘 7월 27일 6.25 전쟁 종전일인데 북한은 전승절로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 북한이 우리하고 통신선을 연락하고 화상통화도 했답니다. 네. 북한이 짝짝꿍 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 가지를 보시고 또 객관적인 사실도 보시고 한번 판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만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